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최창화 박사, 김호인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제가 청와대 근무를 오래 했잖아요. 예. 제가 정말 엄청나게 체력을 뺏기는 자리거든요. 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첫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받은 인상은 그 사이에 양반 많이 힘드셨구나 그런 인상이던데. 늙었다고까지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힘들어 보이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차원의 노력으로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으니까 수고스러우시지만 대통령이 나서셔서 전국을 푸셔야 된다. 지금 당장 추경도 급하다고 그러시지 않았느냐. 그렇죠.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힘을 어떻게 무시하고 가능하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푸시라고 그 말씀만 드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여준 전 장관을 비롯해서 사회 원로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윤 전 장관의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난국을 좀 풀어내야 된다. 민주당만으로는 힘들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 대통령의 그 발언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예. 뭐냐하면 이제 이 수사에 대해서는 통제가 안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적폐청산에 뭐 좀 힘을 기울이는 그런 발언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임기 2년 차를 맞았지 않습니까? 2년 차를 맞았는데 최근에 나온 국정 지지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잘하고 있다가 45%, 잘못하고 있다가 46%. 물론 오차범위 내지만은 사실 잘못하고 있다가 약간 높게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이 국정이라는 거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한계가 있는 국정의 그 능력과 인원, 이런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이 적폐청산이 2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이제 피로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도 계속해서 적폐청산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검찰이라는 인력에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인력을 집중하다 보면은 나머지 민생과 관련된 수사가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았을 때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오랜만에 각계각층의 그 원로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동안의 국정 기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협치를 포기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가 오늘 또다시 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뭐 협치를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그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바를 피력을 더 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왜 못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뭐 변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일단 이런 자리는 굉장히 소중하다. 그리고 원로들이 좀 더 적극적인 그 여론이라든가 국민의 민심을 조금 더 전달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노력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는 지금 좀 기본적인 어떤 라이프 포지션, 삶의 자세나 어떤 사고방식이 I am okay, you are not okay다. 나는 지금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고 선의와 역사 바로 세우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제 역사나 개인의 이런 문제들이 적폐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리세트 돼가지고 한꺼번에 싹 정리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그 친일적인 면도 다 완전하게 우리가 제거를 못했고 또 전두환의 군사 독재에 그 남아있는 것들도 완전히 막 그냥 청소하듯이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트랙을 단일 기준에 의해서만 가지 말고 여러 기준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적폐청산도 중요하고 반헌법적인 사법, 국정농단 처리도 중요하지만 민생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그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다른 트랙으로도 적극적인 그러면서 타협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그러면서 김호인 변호사, 윤여준 전 장관이 이제 2012년도 대선에 좀 인연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보고 뭔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을 얘기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윤 전 장관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보시고 실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렇죠. 자리인데 예. 실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보니까 그건 체력이 정신적, 신체적 체력이 많이 소진된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조언을 드린 게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야 될 때입니다. 왜냐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예. 좀 직접 나서길 바라는 원로로서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늙은 것이 아니라 힘들어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는 걸 새삼 느낀다. 어떤 말일까요? 대통령 자리는 정말 힘든 자리죠.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북한과 관계도 그렇고 아니면 산불에 그런 경우에 있어도 항상 산불이 나면 즉시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트롤 타워 중에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보다도 아마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걸 거예요. 어떤 정치를 하고 자기의 어떤 공약이랄지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법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사건건 이제 야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국회 내에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울 수 있고 또 이제 한국당도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계속 청와대에 와서 시위를 하고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좌파라고 했었고 경우에 따라서 경제를 망친 베네수엘라 비교를 하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이제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국내 정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외국과 관련된 부분도 외교와 관련된 그렇죠.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 미국과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외국을 자주 나가야 하고 또 신동방 정책을 비롯해서 이제 카자흐스탄이랄지 이제 동방과 관련된 국가들을 계속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본 입장에서 이제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물론 처음에 취임할 때 저녁이 있는 삶이랄지 어떤 휴가 휴식에 대해서 다 마음껏 써라고 했지만 네. 결국 본인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결국 건강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다. 예.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